이 전지가 전고체 전지인데요. 양극과 분리막, 음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얇은 종이 한 조각처럼 보여서 이게 전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좀 실험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극과 양극을 네,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불이 들어왔는데 만약의 경우 이 전지가 손상을 입는다. 네, 손상을 입혀볼까요? 입혀도 되나요?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비쌉니다. 아직 비싼 전지가 맞고요. 네. 한번 가위로 예. 한번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불 안 나죠? 네, 네, 한번 절단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분리막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절단을 하더라도 이 단락이 나지 않도록 잘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상용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또 주행거리도 더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원료와 소재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을 찾아서 저는 지금 포항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료와 소재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권오민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의 권오민입니다. 먼저 전고체 전지 배터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고체 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타입의 전지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이 이동하고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다시 양극으로 이동하는 그 원리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해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 테이프 캐스팅 공정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전고체 전지는 전부 다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강성이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열에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팩 단위에서의 열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1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그 덕분에 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리튬 메탈 음극, 그리고 실리콘 음극, 실버 카본 나노 복합 음극체, 이런 소재들을 적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전고체 전지가 각광을 받게 된 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잊을만 하면 계속 터졌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안정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는 폴리머 분리막이 들어가는데요. 이 폴리머 분리막이 비닐봉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가 열을 받으면 수축하듯이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분리막도 열이 받게 되면 수축해서 사라지게 되고 양극과 음극이 단락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고요. 이것 말고도 기존 액체 전해질은 휘발성이 강하고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불이 쉽게 붙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전고체 전지의 세라믹 분리막은 전부 다 세라믹이기 때문에 열이 인가가 되더라도 그 형상이 잘 유지가 되고 휘발성이 없고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이 전지를 가져와 주셨잖아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배터리와는 모양이 많이 다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전지가 전고체 전지인데요. 양극과 분리막, 음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층은 양극과 이 고체 전해질로
복합된 전극을 사용을 하고, 분리막은 고체 전해질을 얇게 캐스팅한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극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흑연이 아닌 실버 카본 나노 복합 전극이라고 하는 초고 에너지 밀도의 음극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체 전해질을 쓸 때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는 전지다라고까지는 이해가 됐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말하자면 그 작은 에너지로 기존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작은 부피로 더 많은 에너지. 그럼 부피는 작아지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걸로, 만약에 전기차에 들어가면.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얇은 종이 한 조각처럼 보여서 이게 전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좀 실험을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음극과 양극을 네,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 그래서 여기 네. 이제 화면에 불이 들어왔는데, 만약의 경우 이 전지가 손상을 입는다. 네, 손상을 입혀볼까요? 입혀도 되나요?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비쌉니다. 아직 비싼 전지가 맞고요. 네. 한번 가위로 예. 한번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불 안 나죠? 네, 네, 한번 절단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전고체 전지의 분리막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절단을 하더라도 이 단락이 나지 않도록 잘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 여기에 액체 전해질이 쓰였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액체 전해질이 이 내부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이 이제 고갈되고 흘러내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전지가 구동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을 입었는데도 계속 켜져 있다. 신기하네요. 제 앞에서 눈으로 보니까 이 고체 전해질이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고체 전지가 상용화되면 정말 훨씬 뭐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그렇고 전고체 전지도 그렇고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온이 움직이려면 액체 상태에서 더 잘 움직이지 않나? 이런 의문이 좀 생겨서요. 어떻게 고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튬 자체의 이동 속도만 생각하면 액체가 더 빠를 수 있는데요. 이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고체에서의 이동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개 입자 내에서의 리튬 이동을 예를 들어 보면 진자 실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진자를 들었다가 놓으면 첫 번째 진자에 맞자마자 반대쪽 진자가 동시에 튀어오르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한 개가 이동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리튬까지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말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 개의 입자에서 이동하는 속도보다 입자와 입자 간에 이동하는 그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입자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이온 전도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양극의 리튬을 원활하게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는 고체 전해질과 양극의 적절한 충분한 접촉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입경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체 전해질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극의 리튬과 음극의 리튬을 원활하게 빠르게 이동시켜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도도가 높은 사양, 그러니까 대입경 사양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에서는 이 다양한 고체 전해질 사양을 성공적으로 시험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고체 전해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고체 전해질을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성,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고체 전해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폴리머, 산화물, 황화물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젤 타입 전해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타입의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공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낮은 이온
전도도와 고전압과 저전압에서도 낮은 전기화학적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액체 전해질이나 산화물 고체 전해질과 함께 복합화시켜서 소재가 부족한 면을 보완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섞어서 쓰는군요. 그리고 산화물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입자 내에서의 이동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지만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전도도가 100배 혹은 1000배 정도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크형 전지보다는 증착 공정을 이용을 한 방막형 전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산화물계가 딱딱한 모래알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황화물계는 찰흙같이 무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분말 형태로 만들더라도 전도도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높게 잘 유지가 되고 이게 1에서 5mm 지멘스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과 거의 유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CO나 NCM 같은 이 고용량 양극재들과 거의 물리적으로 맞닿기만 해도 계면에서 부반응이 일어나거나 물에 반응해서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전지 성능이 우수하고 많은 그룹의 각광을 받고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을 들고 오셨는데 바로 이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방에 놓여 있으면 주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해질, 그런데 액체가 아닌 고체. 예, 요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소재가 고체 전해질이고요. 원래는 이 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펠릿 상태로 이제 얻어지는데 일단 저희가 분쇄를 한번 해서 굉장히 고운 균일한 입도를 가진 분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체 전해질이 황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과 반응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황 온천에서 나는 냄새나 썩은 달걀 냄새라고도 하는데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고이온 전도 소재나 수분 안정형 고체 전해질의 조성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재를 이용을 한 내부 평가 결과에서는 리튬이온 전지와 거의 동등 수준의 전지 성능이 구현이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에서는 고체 전해질의 증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정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연산 24톤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고객사의 샘플을 제출을 해서 테스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 성능 테스트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상용화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예감도 드는데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는 황화리튬, 오황화인, 염화리튬이고요. 이 소재들을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서 아지로다이트라고 하는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입자 크기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분쇄와 해세 공정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인데요. 우리 포스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염수 리튬, 광석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고체 전해질의 원료도 황화 리튬, 염화 리튬 이렇게 리튬 화학물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이 이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고부가 리튬 화합물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권호민 수석연구원님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